2022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38번에서 41번 문제입니다. 38번에서 4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으로 양면시장,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거래 방식에 대해서 다루는 지문이 나오는데 이 양면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양면시장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로 지문에서 신용카드 회사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회원 그리고 가맹점을 연결하는 거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회원도 이 신용카드 회사의 이용자가 되겠고 가맹점도 신용카드 회사의 이용자가 됩니다. 신용카드 회원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회사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연회비라는 플랫폼 이용료를 지불하게 되고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라는 플랫폼 이용료를 지불하게 되죠. 둘 다 플랫폼 이용료를 지불함으로써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되냐면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경제적 가치와 편익 창출을 할 수 있다는 이익을 얻게 됩니다. 즉 가맹점 같은 경우 신용카드 회사와 거래를 하게 되면 이 신용카드 회사에 가입한 회원들을 자신의 고객으로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고 신용카드 회원 같은 경우에는 뭐 현금을 가지고 다니거나 혹은 별도의 지불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가맹점과 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정도가 플랫폼의 기본적인 구조가 될 텐데 지문에서 다루는 다양한 개념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격 구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격 구조는 각 이용자에 대한 플랫폼 이용료 부과 방식입니다. 즉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 회원에게 어느 정도의 연회비를 요구할 것인지 혹은 가맹점에게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할 것인지가 가격 구조라는 것인데 이 가격 구조는 신용카드 회원 그리고 가맹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기보다는 특성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즉 신용카드 회원은 규모가 크잖아요. 한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쯤 된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조금의 연회비만 받아도 어느 정도의 규모의 플랫폼 이용료는 확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회원들보다 규모가 훨씬 적기 때문에 수수료를 너무 적게 받아버리면 플랫폼 이용료를 적절하게 확보하기 어렵겠죠. 해서 가맹점에게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이러한 차별적인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가격 구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네트워크 외부성은 일단 어떠한 이용자들끼리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용어가 될 텐데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 같은 경우에는 한 집단 내에서 이용자들이 이익관계로 맺어져 있을 때 그 경우를 설명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회원 수가 많이 늘어나서 이 신용카드 회원이라는 이용자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연회비가 저렴해지거나 혹은 신용카드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멤버십 혜택이라든지 하는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게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설명되는 이익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다음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다른 두 집단 간에 발생하는 이익관계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집단이라고 하면 신용카드 회원과 가맹점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용카드 회원 수가 늘어나서 이용 규모가 커지면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익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가맹점이 A카드에 연결되어 있다 하면 A카드를 이용하는 신용카드 회원들이 이 가맹점에 방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회원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가맹점의 수익도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되죠? 다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가격이 상승 혹은 하락하면 수요량이 변동하는 정도를 이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 회원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으면 신용카드 연회비가 늘어날 경우 신용카드 해지자가 많다라는 건데 이런 겁니다. 신용카드 회원들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민감한 높은 집단이라고 예를 든다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높은 연회비를 요구할 경우 이런 연회비를 지불하고서라도 이 카드를 써야 할 이유가 없는데 하면서 카드를 해지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가맹점 같은 경우 신용카드 회사에서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요구하더라도 이 가맹점이라는 집단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다 하면 수수료를 꼭 지불하고서라도 이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겠죠.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이 높으면
빨리 해지하고 가격이 낮으면 더욱더 많이 집단으로 유입되는 것은 가격 탄력성이 높은 것이고, 만약 가격 탄력성이 낮다면 가격의 상승, 하락에 따른 수요량 변동 정도가 작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카드 결제 시스템은 카드 회원들과 카드 가맹점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앞에서 본 내용으로 이 1번 성지가 적절하다는 것 우리 알 수 있지만 지문에서 근거가 되는 내용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신용카드 회사가 제공하는 카드 결제 시스템을 들 수 있다. 플랫폼의 한쪽에는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들이 있고 플랫폼의 반대쪽에는 그것을 지불수단으로 받는 가맹점들이 있다. 즉 이 말인즉슨 카드 회원들과 카드 가맹점을 연결하는 매체, 수단으로서 무엇이 쓰인다? 카드 결제 시스템이 쓰인다라는 거기 때문에 1번의 내용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양면 시장에서는 신용카드 회사와 카드 회원 모두가 가맹점의 고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을 불러오면 첫 번째 문단의 11번째 줄이 되겠는데, 플랫폼 사업자인 신용카드 입장에서는 양쪽 이용자 집단인 카드 회원들과 가맹점들 모두가 고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지문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도식화해보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카드 회사가 중간에 있고 양쪽에 이 카드 회사를 이용하는 카드 회원과 가맹점이라는 이용자 집단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 2번 선지에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을 도식화하면 어떻습니까? 가맹점이라는 플랫폼이 중앙에 있고 카드 회사와 카드 회원이 양쪽의 이용자 집단으로 위치를 하고 있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죠. 해서 2번이 적절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답이 빨리 나오네요. 다음 3번 보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 집단이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근거가 되는 문단, 세 번째 문단의 5번째 줄 불러와 보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양쪽 이용자 집단에 차별적인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쪽 이용자 집단의 플랫폼 이용료를 아주 낮게 책정하거나 한쪽 이용자 집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찾고 있는 내용 지문에서 나왔습니다. 3번 적절합니다. 4번 보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들에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에 나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서로 구분되는 두 개의 이용자 집단에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을 어떻게 한다? 플랫폼을 통해 상대 집단과 거래하면서 경제적 가치나 편익을 창출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경제적 가치나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내용 나왔습니다. 적절하네요. 5번 볼까요? 프리미엄 전략은 유료로 전환한 이용자들이 무료 이용자들의 유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5번째 문단의 5번째 줄 보면요.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한 이용자의 긍정적 경험이 무료 이용자에게 전파되어 그중 일부가 유료 이용자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 프리미엄 전략이다 라는 설명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5번 또한 적절합니다. 해서 38번 문제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가격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가격 구조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개념을 앞전에 설명해서 보고 왔는데, 가격 구조란 이용자 집단에게 각각 차별적인 가격을 부과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서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을 확보하는 그러한 개념 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해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려하는 것이다. 관련 지문의 내용을 불러와 보면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 보면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이용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 문단의 5번째 줄부터 보면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어쩌고 저쩌고 가격 구조를 고려하게 된다라는 설명이 나오거든요. 1번부터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 구조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당연히 진중하게 생각을 해보지,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선지가 나옵니다. 1번이 답이 됩니다. 1번 빨리 답 나오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양쪽 이용자 집단의 이용료 지불 수단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가격 구조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이용료를 각각의 이용자 집단에 어떻게 부과하느냐를 의미한다고 했지 지불 수단에 대해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불 수단이라고 하면 신용카드로 지불할 것인가,
혹은 자동이체로 지불을 할 것인가, 혹은 뭐 현금, 뭐 지로 납부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나오지 않았죠. 해서 2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볼까요? 양쪽 이용자 집단에 동일한 이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원칙이다. 아까 우리 앞에서도 봤죠? 3번 완전 틀린 내용이죠.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무엇을 고려합니까? 양쪽 이용자 집단에 차별적인 가격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동일한 이용료를 부과할 경우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일한 이용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원칙을 세워두지는 않습니다. 3번 적절하지 않네. 4번 보겠습니다. 양쪽 이용자 집단의 규모가 항상 고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틀렸겠지만 근거가 되는 내용을 불러와 보면 5번째 문단의 3번째 줄, 양면 시장에서 양쪽 이용자 집단 각각은 플랫폼 이용료의 변동에 따라 이용자 수나 서비스 이용량과 같은 수요량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양쪽 이용자 집단의 이용자 수, 서비스 이용량, 즉 규모를 말한다. 그죠? 이러한 수치들이 변하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까지 이제 플랫폼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고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라는 설명은 틀린 게 되겠습니다. 5번 볼까요? 플랫폼 사업자가 규모가 큰 이용자 집단에는 이용료를 부과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플랫폼 사업자는 어떻게 한다고?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양쪽 이용자 집단의 특성을 파악해서 각 집단의 최적의 이용료를 부과한다고요. 즉 아무리 신용카드 회원들의 규모가 커도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연회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못한다라는 플랫폼 사업자의 능력을 부정하는 이러한 문장 유형 완전히 틀린 선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답은 1번이 되겠다. 40번 보겠습니다.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보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P사라는 어떠한 회사에서 메신저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 메신저 프로그램이 무료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이용자들이 많아졌고 서로 편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좀 떠오르는 메신저가 하나 있는데 살짝 그 메신저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읽으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니까 광고 효과를 기대하고 이 P사와 계약한 광고주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용자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광고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P사는 모든 광고주들에게 원래보다 높은 광고 비용을 부과했습니다. 한 5명이 이용하는 메신저면 광고주 들어오겠습니까? 하지만 3만 명이 이용하는 메신저라면 광고주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회사가 얻어갈 이익이 클 것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높은 광고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상식적이게 되겠습니다. 이후에 P사는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료 이모티콘을 배포했습니다. 무료 이모티콘을 배포하자 이모티콘 사용에 익숙한, 이모티콘 사용을 즐기는 이용자들이 많이 이 메신저로 유입이 되었고 이 이용자들이 많아지니까 P사는 메신저에서 이모티콘 공급 업체들이 유료 이모티콘을 판매할 수 있는 뭔가 플랫폼을 또 다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해서 P사가 높은 판매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이용자들에게 이모티콘을 판매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많이 이제 입점을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보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양면 시장에 등장하는 여러 요소들, 내용 요소들로 해석을 해봐야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1번, P사가 메신저 이용자들에게 무료 이모티콘을 배포한 것은 무료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메신저 이용자들을 플랫폼으로 유도하기 위한 공짜 미끼 전략이겠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무료로 이모티콘을 뿌리게 되면 이 이모티콘을 즐겨 사용하던 이용자들을 플랫폼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겁니다. 지문에 보면 공짜 미끼 전략이란 무료 서비스를 통해 한쪽 집단의 이용자 수를 늘리면서 반대쪽 집단 이용자의 플랫폼 참여를 유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해서 더 많은 메신저 이용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메신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이모티콘을 배포한 것은 공짜 미끼 전략에 해당할 수 있겠다라는 거 적절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P사가 이모티콘 사용에 익숙해진 메신저 이용자들을 확보한 것은 메신저를 통해 적은 거래 비용으로 이용자에게 이모티콘을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목적이겠군이라고 했는데 P사는 메신저를 통해서 이모티콘 공급업체라는 또 다른 이용자가 들어와서 메신저 이용자들과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만들어주기만 했고요. 직접
이용자에게 이모티콘을 판매하지는 않았습니다. 해서 이 2번 선지의 내용 틀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3번 보겠습니다. P사가 광고주들에게 부과한 광고 비용과 이모티콘 공급업체에게 부과한 판매 수수료는 P사의 수익 창출을 위한 플랫폼 이용료에 해당하겠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문의 5번째 문단을 보면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 집단의 특성을 파악해서 각 집단의 최적의 이용료를 부과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광고주들에게는 이 메신저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당신들이 여기서 광고하면 광고 효과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라고 홍보를 해서 높은 광고 비용을 부과를 했고요. 이모티콘 공급업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모티콘을 즐겨 사용하는 이용자들 우리가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당신들 이 플랫폼에 입점하게 되면 이익 많이 얻어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높은 판매 수수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해서 P사는 자신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플랫폼 이용료로 광고 수수료, 광고 비용 그리고 판매 수수료를 부과한 게 되겠습니다. 3번 설명도 적절합니다. 4번 보겠습니다. P사가 모든 광고주들에게 원래보다 높은 광고 비용을 부과한 것은 메신저 이용자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광고주들이 얻는 편익이 증가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네 번째 문단을 보면 얘가 살짝 다르긴 하지만 또 다른 플랫폼인 카드 회사의 카드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카드 회원 수가 늘어나면 가맹점들의 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맹점은 높은 결제 건당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카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즉 내가 확보할 수 있는 효용을 생각해서 작은 약간의 손실 같은 거는 감수하고 플랫폼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용자 집단이. 해서 마찬가지로 광고주들 또한 메신저 이용자들이 빠르게 증가한 이 P사의 메신저에 광고 효과를 기대하면서 P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광고주들에게 원래보다 높은 광고 비용을 부과했음에도 그 광고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이 메신저 이용자들에게 자신들의 광고를 노출시키고 싶어 했죠. 뭐 때문이겠습니까? 내가 얻는 편익이 더 컸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해서 4번 내용도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P사가 개발한 메신저의 이용자 수가 많아져 이용자들끼리 더 편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메신저 이용자들 사이에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는 것이겠군.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 아까 앞에서 보고 왔지만 개념 무엇이었습니까? 동일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동일 집단에 속한 이용자의 규모가 커지면 집단 내 개별 이용자의 효용이 증가하는 특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메신저 이용자 수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면 내가 A 친구에게 연락을 할 때도 이 메신저 이용하면 되고 B 친구에게 연락을 할 때도 이 메신저를 이용하면 됩니다. 즉 이용자 수가 많아질수록 나는 누구에게는 이 메신저 다른 애에게는 저 메신저 왔다 갔다 불편하게 이용할 필요가 없이 한 메신저만 이용해서 모든 이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다라는 효용이 생기게 되거든요. 해서 메신저 이용자들이 빠르게 증가했고 메신저 이용자들끼리 서로 편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의 작용을 관찰할 수 있는 신뢰가 되겠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5번 또한 적절합니다. 바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는 여전히 아까 봤던 P사가 개발한 메신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윗글과 보기를 읽은 학생이 보인 반응이다. A에서 C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티귿, 동그라미 리을을 보고 학생의 반응을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이제 표시 좀 해놓고 천천히 읽어가 보겠습니다. 메신저 이용자들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다라는 것은 이 메신저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료, 즉 가격에 민감하다라는 거거든요. 이용 가격이 오르면 많이 유출될 겁니다. 반면에 이용 가격이 많이 낮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게 될 것입니다. 메신저 이용 가격이 상승하면 메신저 이용자 수는 감소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갈 수 있습니다.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메신저 이용자들이 광고주들에 미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크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은요, 한 이용자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반대쪽 이용자 집단의 효용 혹은 편익이 증가하는 특성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메신저 이용자 수가 감소하면 광고주들의 효용은 감소할 것이다. 혹은 메신저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광고주들의
효용은 증가할 것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 자, 그 다음에 어떤 가정이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P사가 무료이던 메신저 이용료를 유료로 전환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메신저 있지 않습니까? 카로 시작하는 그 메신저. 자, 그거를 갑자기 어느 날부터 유료로 써야 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거 계속 쓸 겁니까? 다른 메신저로 이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용자 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하게 될 겁니다. A에 들어갈 내용은 당연히 감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용자 수가 감소한다면 이 메신저에 광고를 제공했던 광고주들의 효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감소하겠죠. 자신들의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한편 이제 다른 테마로 넘어갑니다. 이모티콘 공급업체들이 이모티콘 사용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크다고 가정하면, 자, 이모티콘 공급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모티콘 사용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가한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이모티콘이 많이 공급되면 이모티콘에 익숙한 이용자들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P사가 그렇다면 이모티콘 공급업체들에게 부과하는 판매 수수료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인데, 자, 여러분, 선후를 봐야 됩니다. 이모티콘 공급업체가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모티콘 공급업체가 늘어나면 이모티콘 사용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용자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모티콘 공급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P사 입장에서는. 자, 그렇다면 P사는 이모티콘 공급업체에게 높은 수수료 부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이용자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는 무조건 다운을 시켜야 됩니다. 해서 C에 들어갈 내용은 하락이 되겠습니다. 감소, 하락 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선지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41번이 저희가 이번 11월 모의고사에서 마지막으로 보게 된 문제 되겠습니다.